네,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하고 이코노 만든 다음부터 미국 증시가 매주 오르갔습니다. 그러게요. 7주 연속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그런. 상승폭도 확대되고 일부 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죠. 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치워줄 줄 알았는데 미 연준이 또 비등비파적으로 확 변하는 바람에 상승폭을 오히려 더 높였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증시 흐름이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더 상승을 했어요. 다우존스 2.9%, S&P 500 2.3%, 나스닥 2.8%, 러셀 2000은 또 5.4%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올해로 보시면은 이제 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은 40%가 넘네요. 네, 4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역대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지수가 이 나스닥 100도 있고요. 다우존스도 역대 최고치를 좀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 한 5월까지는 많이 상승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열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비중을 덜려고 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S&P 500이 뭐 5,100포인트 또 나스닥이 뭐 17,000포인트 여기까지 갔었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늘 방송에서 자꾸 얘기해 드릴 부분은 거품으로 갈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 예대율 우리가 항상 들여다본 예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0.83%로서 지난 그 전주에 92%에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약간 있습니다. 떨어졌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떨어진 이유가 예금이 줄어서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 연준은 여전히 이제 경기가 너무 화랑이 되지는 않게끔 유동성을 부여하는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출 증가율은 그래도 여전히 총 여신 증가율이 거의 7%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는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관심은 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면 연준이 언제 얼마나 내릴까 하는 점인데요. 점도표를 보면 이제 3번 내린다 이렇게 최소한 3번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패드워치 1.5%포인트 내린다고 내년에 이렇게까지 예측을 해요. 이건 뭐 약간 기대가 섞인 전망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내려주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똑같은 금리로서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시면 미 연준의 내년 연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낮게는 3.5%고요. 높게는 4.25%니까 최소 1.25% 그러니까 5차례 금리 인하 최대는 1.75%니까 7차례 금리 인하 1년에 8번 FOMC 하는데 그중에 7번을 내릴 그렇죠. 수 3월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를 그래도 3.5에서 4% 정도 수준의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빨리 떨어뜨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펀더멘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거품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30% 정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 연준은 지금 그 점도표를 봤었을 때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에 2차례만 내려줘도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많이 내려주면 4차례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향후에 왜 주식이 채권보다 더 매력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금리의 추세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0.8% 뭐 많아야 0.9%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1.25% 내리고 나서 더하기 하는 거니까 총 전체적으로 1%에서 1.25% 떨어뜨리고 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안 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의 유지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장기적으로 3.5%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써 3.9%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5%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채권에서의 수익률이 연간 단위로 뭐 한 5, 6% 정도, 많아봐야 한 7, 8%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더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한 3.5% 나온다라고 계산하신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또 투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70%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아까 잠시 그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미국 증시가 아주 PER이 높은 고포주가 주로 상승을 했고 과열 조짐이 있다면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시면은 이제 투자의 대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2024년이 장이 좋을 거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아마도 이 과열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대형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심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쪽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에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과열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긍정평가 심리에서 부정평가 심리를 뺀 비중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부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PER로 보더라도 올해는 보시면은 이제 고 PER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이제 저 PER 종목들이 쫓아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자주 들여다보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67이니까 그만큼 좀 과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의 상승이 저희는 과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과열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케이스일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가치주 투자, 그러니까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쪽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아직도 지금 보시면 이제 52주 신고가 기업들의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20%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500개 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만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어떤 지수는 올라가는데 2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아직까지 20%라는 것이고요. 또 뉴욕 증권거래소 보시면은 10% 좀 넘어가는 숫자 정도 되고요. 또 나스닥 전체, 나스닥은 뭐 거의 1000개 기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보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나 아직까지도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제 펀더멘털 위주로서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받쳐준다면은 아주 뭐 마일드하게 골디락스 경제가 된다면은 주가 오르는 게 전혀 거품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FOMC 이후에 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당초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낮췄지만 시장 예상보다 높아진다는 점. 이런 점에서 내년 미국 경제와 증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궁금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이 되길 텐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2% 미만,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건 1.4%, 1.5% 정도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금리 수준에서 정말 금리를 3차례 내려주고
그렇게 되고 또 생산성도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GDP Now, 아틀란트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숫자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미 연준 얘기가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등을 했고요. 지금 4분기 숫자가 전에는 1.2%였는데 지금 2.6%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 분기 대비해서 숫자를 연간 환산한 숫자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지난 3분기가 높았는데 여기에 또 훨씬 또 성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연간 환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0.7%의 성장률이던 것이 3%로 폭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했는데 그것을 4, 4분기에도 똑같이 또 유지한다. 예.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성장률이에요. 보통 잠재 성장률 미국 얘기할 때 우리가 2%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2%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대 초반으로 와 있는 것 같고 미국이 1.75%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가 계속 2분기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과열이죠.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은 중소형주 뭐 다 따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고 예. 그리고 폭등을 일으키고 나서의 어떤 큰 위기. 자,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금리가 뭐 2.5%까지 빠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좀 안정적인 모습,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한 4.5% 이상, 그리고 이제 실질 성장률은 한 2.2% 정도. 이게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2.6%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고 나서 예. 좀 안정적인 2%대의 실질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간 단위로 뭐 S&P 500 기준으로 12% 상승을 하고 그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한 16%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 중소형주가 50% 튀어버렸다. 예. 자, 이러면은 내후년에는 이제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 경제나 증시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저는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이란 건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야지 갑자기 뭐 전력 질주하면 숨이 헐떡거리면서 멈추게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훨씬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죠. 자,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역대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여전히 아직 펀더멘탈 위주의 상승장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 다 아는 이 AI. AI가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다 이제 침투를 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면은 당연히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고 지수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고 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한번 구해봤더니 지금 ETF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SMH나 SOX 그리고 XSD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SMH가 가장 소수 정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속스가 좀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XSD가 약간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많이 퍼진이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상승 여력이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 여력이 훨씬 높게 나오죠. 84%, 속스가 45%, XSD가 32%.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을 연결돼 있는 이 대형 반도체 목들이 매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좀 계속 들여다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개 정도를 뽑아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상품이 벌써 이제 4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은 저기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보시면 팔란티어, 엔비디아, 데이터도그, 그 세미컨덕터,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5개 종목 상승 여력이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요. 또 6등부터 10등까지 보시더라도 인텔, 스노우플레이크, AMD, 그리고 SPS, 퀄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 보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 굉장히 높게 남아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전히 이 펀더멘탈 위주의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들 쫓아오고 뭐 이런 모습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을 또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예전의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질적 전환이 일어난 반도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